문 대통령 지지율이 45%, 또다시 최저치입니다. 민주당까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문 대통령이요, 지지율 낙폭이 큰 이영자, 그러니까 영남 자영업자를 공략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로 갑니까? 아, 예. 네. 가장 오래된 서점으로서 지켜가고 있는데 오늘 서점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되십니다.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부산 남포동에도 문상 서점 이름이 비슷해요. 그 마산 창동예술초원을 방문했던 문 대통령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반응도 좋긴 하지만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먹힐까요? 될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저는 지금 경제 투어 하는 게 굉장히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을 때 네. 약방의 감초처럼 들고 나왔던 카드가 대북 이슈였습니다. 북한과의 문제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로 이 대내 정치의 지지율 하락을 막는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효과를 썼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대북 이슈 평화보다도 당장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인식을 많은 국민들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청와대가 사활을 걸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내 답방이 결국 무산되었고요. 네. 그렇다면 또 무엇이 남았느냐. 연말 26일에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식의 철도 착공식이 오히려 떨어져가는 지지율에 이 불난집에 기름 부을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안 좋은데 북한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철도를 놓아주겠다는 성대한 이벤트를 하는 게 과연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많은 그리고 더 밀착된 경제 민생 행보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이 손드셔서 말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지금 그동안 야당이 그 경제에 좀 무심하고 대북에만 집중한다라고 비판을 해왔는데 경제 네. 행보하겠다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좀 보고요. 경제 관련 행보는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 그 상황을 보여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대안을 하나라도 더 도출해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앞으로 경제 행보를 많이 할수록 좋겠다. 네. 그리고 야당에서는 그거를 좋아해야지 그동안 비판했으니까 그걸 계속 비판할 일은 아니다. 저는 네. 뭐 본격적으로 확대 경제 장관 회의 그동안 취임 이후 한 번도 없었지만 이제 새롭게 어떻게 심기일전할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으로 나가자.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당 내에서요. 전국 권역을 돌면서 한번 뛰어보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에 있는 분들, 특히 우군들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정권 창출 우리가 좀 기여했는데 왜 제대로 못하냐 속썩이는 분들이 있었다는 전언입니다. 이해찬 대표 의원실 앞에 드러누웠던 전농 회원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대표실에 대해서 농민들이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로 돌아서. 너도 치사하고 비겁하다 소리 듣지 말아야지. 아니 나 저 전라도에서 왔는데요. 나 김대중 노무현 극렬 지지자였습니다. 이해찬 의원 지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농민들 심정 이렇게 몰라줍니까? 이해찬 의원님. 정말 민주당 치사하고 비겁하다. 나도. 민주당 치사하다. 김지혜 변호사님,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이게 지난 12일이었고 오후 6시 반에 국회의원 회관 10층에 이해찬 의원실에 이 전농 회원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만나주지 않고 6시 반이 되니까 이제 빠져나갔어요. 네. 당직자들과 함께.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면서 이제 불만을 굉장히 토로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된 목적은 쌀 목표 가격 인상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인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변동형 직불금이라고 어떤 그 일정 가격 이하가 되면은 네. 그 정부가 그 쌀 가격을 보존해 주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높여달라는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근데 이것이 전농 회원들의 그런 입장만 들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서 책정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이해찬 대표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딱히 그렇게 해결된 문제인지는 조금 의문이고 네. 그냥 단지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21만 원 공약했는데 그보다 더 이번에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좀 더 저렇게 단체로 몰려와서 점거를 할 것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또 진지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해찬 대표는 아마 약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요. 바로 나가시니까 그 뒤에 인간 공부를 덜 했다라고까지요. 상당히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빚을 갚아라라는 채권자를 연상하게 하듯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냥 들어줄 수도 없고 외면하기도 부담스럽고 네.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 왜 알만한 분들이 안 도와주나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다독이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것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였으면 이 정도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해찬 대표의 성격은 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사전에 약속 잡지 않는 상태에서 길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나는 인터뷰하지 않는다고 쌩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다급해 있는 내 상황 속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야속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청와대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이 정부가 더 이상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만의 정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공약과 달리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미 FTA라든지 이라크 파병 등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뼈아픈 심정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지층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현 정부도 과거의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약속을 했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했지만 결국은 정부를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딜레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위기가 일일 상황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텐데 과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그런 정치력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지금 그 시험대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친정부 성향의 이익단체분들이 잇따라 국회에 네. 경내에 진입해가지고요. 참 민주당 지도부가 진땀 흘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상희 평론가님. 뭐 일단은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 있게, 그 네. 인내심 있게 그들과 대화해서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근데 그분들이 막 문재인 사진 불지를 수도 있다,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요. 그건 이제 좀 서로 말씀 이제- 수위도 좀 조절하셔야 예, 되는 거 예. 아닌가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좀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쉽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요. 네. 그거를 뭐 다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는 전 없다고 보고요. 그건 이제 감정을 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가진 자, 지위가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위정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런 모습까지 좀 네.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김병민 교수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찬 그 대표는 기본적으로 선약이나 계획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네.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파악하고 접근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이제 그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상을 추구하지만 네.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를 지지자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 중간 어딘가에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 선을 긋는 방식은 서로 잘 논의해서 네. 싸우지 말고 감정도 좀 자제하면서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